안녕하십니까. 김경북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청와대 행정관을 사실상 개인 비서처럼 부렸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친인척 관리팀에 속한 행정관이 문다혜의 태국 이사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다혜의 공유 숙박 사업까지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면 상급 국장급입니다. 상급 국장급 고위공직자가 30대 초중반에 불과한 대통령 딸의 사실상 산호비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도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을 산호비로 부렸었죠.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이던 배소연 씨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부인 김혜경의 수발을 들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서 배소연은 경기도로 자리를 옮겨서 무려 5급 사무관을 달고 김혜경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배소연은 경기도 총무과 소속이면서 보고서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총무과장의 지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무를 일절 맡지 않고 오직 도지사 사무님의 어전만 담당했던 것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배소연이 받았던 월급 3억여 원에 대해서도 배임이나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장에 포함시킬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직 김혜경을 수행하고 이재명 부부를 챙기는 것이 배소연의 역할이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도 배소연이 사용했고 심지어 7급 공무원 1명을 부하 직원으로 두고 부려먹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죠. 그런 김혜경에 이어 문다혜까지 고위공무원을 사실상 개인 비서처럼 부려먹은 것을 보면 좌파들의 도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딸 문다혜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을 확보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문다혜를 대신해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돈 관리를 맡았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혀 관련이 없다,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통 경험상 이런 일은 거의 100% 검찰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는 태국으로 이주하기 직전 2018년 7월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서둘러 매각했고 2009년 5월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 한 채를 7억 6천만 원에 대출도 끼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그 주택은 개발 소재가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문다혜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지 1년 정도 지난 2020년 5월 21일 서울시는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는데 문다혜가 매입한 주택은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불과 10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문다혜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지 1년 9개월 만인 2021년 2월 9억 원에 팔아서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어쨌거나 문다혜가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시점은 전 남편 서창호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서창호, 그러니까 문다혜 부부가 태국에 머무를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국내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했을 것이고 공유 숙박업을 운영했다면 누군가가 관리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대통령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마 제일 만만한 사람이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 담당 행정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관련한 문제를 부동산에 아무렇게나 맡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행정관은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할 때도 모든 지원을 담당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양평주택에 대한 관리까지 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 2020년 문다혜만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청와대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귀국하기 전 서창호 씨와는 이혼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혜 씨는 2021년 초 양평동 집을 9억 원에 팔았고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문다혜는 청와대에 거주했으니 당연히 양평동 집에 직접 살지는 않았고 공유 숙박 사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문다혜의 제주도 별장도 공유 숙박 사업용으로 등록됐다고 했습니다. 아마 공유 숙박용으로 등록을 하면 취등록세에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문다혜를 대신에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수익도 직접 관리한 정황을 잡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올해 초 압수수색에서 문다혜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창호 씨가 2016년 2월 게임 업체인 토리게임즈에 입사한 이후부터 문다혜의 청와대 거주 그리고 공유 숙박 사업까지 경제적 이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문재인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죠. 윤건영 의원은 이혼 이후의 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특정한 자연인의 과거를 먼지 나올 때까지 한번 털어보자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 숙박 사업과 청와대 직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문다혜에 대한 소환 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인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지금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아마도 문다혜 역시 소환당한다고 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문다혜는 최근 자신을 아버지를 잡기 위해 더럽혀져야 할 말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는데 문다혜마저 침묵할 경우 문재인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이나 임종석은 물론이고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었던 신우석,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신우석 역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진술을 거부하면 결국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자신을 키워준 문재인에 대한 보온 차원이었는지는 몰라도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원석이 물러가고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혜의 전 남편 서창호 씨의 특혜 취업 의혹으로 출발한 수사가 지금 거의 게이트급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문재인 수사를 위해서 전주지검의 특수부 검사인 한강일 부부장 검사를 투입하기까지 한 만큼 조만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